빅픽처 그려보죠. 유한타증권의 우경택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의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. 3월 셋째 주 접어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 주를 시작하는 구간인 만큼 한 주 동안에 어떤 이슈들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눌 텐데요. 이번 주 이렇게 증권사에서 내놓은 전망 레포트들을 쭉 보니까 이 FOMC 얘기를 주로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통화 기조가 어떤지 좀 엿볼 수 있는 지난주에 이미 있었던 22 통화정책회의 리뷰부터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졌었는지 그리고 시장에 미친 영향 다시 한번 좀 볼까요? 네, 지난주 말에 ECB 정책 회의가 이제 먼저 열렸는데 지난 주말에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도 좀 작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.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뭐 3월 11일 유럽 시간으로 이렇게 ECB 정책 회의가 열렸고 제일 먼저 결정한 거는 정책 금리 현행 0%가 유지가 됐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으로 작용했던 부분인데 채권 매입 속도를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2분기에 팬데믹 관련된 매입 프로그램을 채권 매입 속도를 1분기보다 상당히 높일 것으로 좀 언급을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 여건 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채권 매입을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 1%에서 1.5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좀 상향되다 보니까 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감안했을 때 채권 매입을 확대를 해서 이 인플레 우려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그 의도로 좀 볼 수 있고요. 올해 이제 유럽 성장률 전망치는 이제 4%로 제시하면서 기존 대비 0.1%포인트가 상향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ECB 정책 회의는 전반적으로 그 시장에 좀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난 주말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20위에서는 유럽 지역에서는 지금 청신호가 들어와 있는데 이번 주에 진행될 FOMC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나요? 그리고 관전 포인트도 함께 알려주시죠. 네네. 일단 제일 좀 중요한 게 글로벌하게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3월 FOMC인데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6일, 17일 이틀간 좀 걸쳐서 열릴 예정이고요.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미국 금리의 글로벌 금융 시장이 핵심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방향 부분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이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장에서 제일 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유동성 정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드 커브 컨트롤,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통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단기 채권을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단기채 매도하고 장기채를 매수하는 이제 유동성 공급 관련된 장기 채권 매입 을 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나오는지 시장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. 두 번째로는 미국 GDP 성장률,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기존 12월에는 이제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4.2%였는데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는 5.5%고 OECD 수정 전망치는 6.5%이기 때문에 기존에 12월에 제시했던 4.2%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1조 9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일단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소비가 확대가 되고 제조업 지표들이 호조가 되고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경제 전망치를 좀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시장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경제나 이런 물가 전망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되는데 유동성 정책 관련해서 기존 입장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이제 좀 부담 요인을 작용을 해서 금융시장 증권에는 이제 변동성 증가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장에 친화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 정책이 추가로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 시장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좀 안 나오면은 시장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은 삼성전자 주총 있습니다. 삼성전자뿐 아니라 이제 주총이 줄줄이 좀 이어질 텐데요. 내일 모레 좀 진행될 삼성전자의 주총에서는 어떤 부분 좀 봐야 될까요?
네, 일단 삼성전자 정기주총이 이제 3월 17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중계를 된다고 한답니다. 그래서 온라인 사전 신청을 3월 16일 날 오후 5시까지 하면 이제 온라인 정기주총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총 전에 좀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. 이제 어떤 이슈냐면 주로 이제 정기 주총 때 사회이사 연임이나 감사위원 선임 이런 안건이 올라오는데 일단 이제 국민연금이 찬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의결권을 자문하는 두 곳에서 좀 엇갈린 의견을 냈습니다. ISS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데 일단 ISS에서는 그 반대 의결권 행사를 좀 권고를 했고요. 대신경제연구소에는 찬성 의견을 권고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총 때 사회이사 후보 3명에 대한 연임 안건과 감사위원회 선임 안건이 이제 통과할지 좀 이렇게 변수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이제 삼성전자 주총에서 기존에 이제 사회이사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된 적은 좀 없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찬성 의결권을 좀 어느 정도 좀 확보한 상황이라 큰 변수는 없을 걸로 일단 좀 내부적으로 좀 전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사회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통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이제 그 배당 관련입니다. 배당 지난해 발표를 했듯이 이제 특별 배당금이 이제 기말 기준으로 이제 지급이 될 예정인데 10조 7천억 정도 특별 배당금 성격의 그 배당금이 그 집행되는 거에 대한 승인 여부가 일단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이제 3년간 그 프리 캐시 플로어의 50%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8조 9천억 정도의 이제 정규 배당을 실시를 했는데 그 자녀 재원이 10조 7천억에 대해서 일회성 특별 배당이 기말 기준으로 이제 지급될 걸로 좀 예정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지난해 기말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규적으로 발생하는 분기 배당 354원에 특별 배당 1,578원을 합하면 그 보통주 기준으로 했을 때 1,932원, 그러니까 2% 이상이 되는 시가배당 수익률로 이렇게 배당금이 좀 지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번에 주총 때 승인이 되면 이제 4월달에 이제 배당금이 특별 배당금까지 포함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오스틴 공장은 아직까지도 좀 가동 중단 상태인데 이 부분은 좀 이번 주 내로 해소가 될까요? 네, 그 전체적인 좀 흐름을 이제 삼성전자가 흐름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스틴 공장 가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 3월에는 좀 가동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. 일단 이제 오스틴에 있는 그 NXP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도 오스틴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NXP 같은 경우는 3월 15일에 초기 재가동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주 중에 그 완전 정상 가동할 걸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그 먼저 일단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는 이제 3월 5일부터 웨이퍼가 투입이 시작이 됐고 3월 14일 기준으로 좀 웨이퍼 투입을 100% 수준으로 좀 올리고 생산 수율이 조금 안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3월 25일 정도에 좀 정상화가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그 오스틴 기존의 이제 공장 재가동 이슈와 더불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추가로 그 오스틴 공장의 그 증설 부분을 투자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부터 한 170억 달러, 한 19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그 파운드리 공장 증설 계획을 계속 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텍사스주하고 계속 좀 논의가 되는데 그 세금 감면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는 20년간 9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요구를 하고 있고 텍사스주에서는 뭐 10년간 뭐 6천억 정도 세금 감면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좀 조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 지난주 말에 또 그 전체적인 세금 공제를 요청하는 수정 제안서를 좀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.
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합의가 된다고 했을 때 오스틴 공작에 대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?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는 FOMC가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FOMC에서 좀 유동성 확대에 대한 정책이 좀 나와서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할 거고,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됐을 경우에는 좀 매수 관련된 가치주 중심으로 좀 시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FOMC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